웃지 마.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자,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무슨 강이에요? 겐지스. 한강아. 야, 이걸 겐지스가. 야, 이게 황하강이지. 이게 양쯔강이고, 이걸 겐지스강이라 그러면은 코딱지 먹는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쯤에 여러분, 주나라 수도가 무슨 경이었어요? 호경. 지금이 어디야? 시안. 옛날에 뭐야? 장안이었죠. 그러면 요쯤에 낙양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낙읍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같은 말 무슨 양이라 부르기도 해요? 려양. 요거 두 개 알아두자. 그런데 요쪽에 호경이 이쪽에 서쪽이죠. 맞죠? 요쪽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죠. 그래서 호경에 있던 주를 무슨 주? 서주고 나중에 여기에 여러분 그 견융족이라고 있거든요. 일종의 뭐 유목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호경을 점령해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무슨 주라 불러요? 동주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서쪽에 호경일 때는 그냥 원래 주 서주. 한번 망해서 러양으로 가면 무슨 주? 동주야. 이때부터 봐봐. 주나라 왕이 맞아서 도망갔어. 힘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약하니까 제후들이 주나라가 약하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혼란한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동주 시대가 된 순간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춘추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얘기해 줄게요. 그 호경일 때 주나라에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여자에 빠졌어요. 그 여자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포사라는 여자에게 빠진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이 안 웃어. 이거야. 근데 이 유왕이 너무 포사를 사랑하니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별걸 다 해봤는데 안 웃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봉화라고 알죠? 봉화가 잘못 올라가는 거야. 봉화가 올라가니까 제후국들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끌고 전쟁 날려고 호경으로 왔는데 도착하니까 잘못된 거야. 다 허탈했겠죠. 허탈해하고 막 막연하니까 이때서야 포사가 웃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왕이 너무 기뻐서 계속 봉화를 올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 양치기 소년 그 이승호랑 똑같죠. 그래서 계속 올릴 때마다 계속 왔는데 다 가짜인 거야. 그다음에 어느 날 진짜 견융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봉화 올리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유왕은 잡혀 죽고 포사 죽고 여러분 호경이 불타서 어디로 도망친 거야? 러양으로 도망치면서 서주에서 무슨 주? 동주가 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학자마다 틀린데 이게 주나라면 제후국들이 몇 개가 있었대요? 300개가 있었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친척이란 개념도 많이 없어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주가 되는 순간 굉장히 힘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자 주나라가 약해지니까 이제 제후국들이 내가 짱 잡을 거야 라고 그러면 한 300년간 싸워요. 이 시대가 뭐야? 춘추 시대가 되는 거야. 혼란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주 시작, 춘추의 시작을 BC 770년부터 잡아요. 그래서 BC 770년에서 BC 403년까지를 정확히 무슨 시대라 불러요? 춘추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춘추는 아직 주나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직 주나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 동주 시대.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해보자. 유왕이 서주가 망한 이유가 꼭 여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책을 봤더니 이 유왕이 좋은 신하들을 마구 죽이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미 덕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럼 해보자. 어떤 왕이 되게 훌륭한데 좀 여성 문제가 있어. 여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다른 게 훌륭하면은 명령을 거역하진 않아요. 맞잖아,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지만 옛날에는 좀 남자들이 힘이 셌잖아. 그래서 역대 왕치고서 여자가 뭐 솔직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도 뭐 후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진 않잖아. 특별하게 실수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를 껴놨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이 여자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왕노릇을 굉장히 못한 거지. 예를 들면 문제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보자. 내가 주나라야. 담임이야. 담임이 힘이 세면 야 일어나. 야 코피심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얘가 선생님 왜? 잠깐 나가 있어요. 막 나가 있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짱이 하는 순간 얘가 웃기지 막 싸우는 거야. 그럼 담임은 계속 들어가도 되니? 나가요! 나가요! 그러면 얘가 담임이 약해졌지만 아직은 담임은 있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패스하면서 짱을 잡았어. 그럼 담임이 들어와서 이러고 있으면은 얘가 야! 니네 앞으로 수업할 때 담임 말 잘 들으라고 하겠죠. 그럼 내가 고마워 그러겠지.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춘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무슨 시대라 불러요? 동주인데 춘추 시대가 됐지만 아직 주나라 모는 있어요. 주나라 왕실은 존재를 하죠. 힘은 약했죠. 그런데 300개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싸워서 이겨서 짱을 잡아요. 그런 애들은 뭐냐? 춘추 시대 때 5개 국가들이 짱을 잡았다. 얘네들을 무슨 오페라 불러요? 춘추 오페라.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안 불러요. 왜? 약하지만 주나라 왕이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왕 밑에 제후인데 대신에 뭐라 그러느냐? 야, 내가 왜 짱 잡았냐면은 주나라 왕을 내가 잘 지켜주고 오랑캐 막으려고 한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라는 논리가 뭐냐? 나는 왕은 아니지만 왕을 겉으로만 존경하겠다. 그리고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무슨 양이? 조낭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춘추 때 등장한 남자가 누구냐? 공자야. 그래서 공자가 쓴 역사책 이름이 춘추기 때문에 춘추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춘추는 혼란 시대인데요. 덜 혼란스러워요. 왠가 해보자. A랑 B랑 싸우면 A가 이겨도 B를 멸망시키진 않고 땅만 조금 뺏어요. 왜 그럴까? 아직은 친척이란 개념이 있는 거야. 아직은 무슨 주의야? 낭만주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맞짱을 뜰 때, 야, 맞짱을 떠서 싸우는데 뭐 칼로 찌르거나 막 이렇게 코딱지 던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여러분 깔끔하게 딱 싸우면 10,000원 내놔. 고용만 뺏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좀 잔인해져요? 안 잔인해져요? 좀 잔인해지죠. 나중에 결국 여러분 BC 403년에 주나라 부하들이 주나라 멸망시키고 새놈의 부하들이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위조한 수표, 위조 한 나라가 생겨요. 그러고서는 이제 주나라 왕이 왕하고 얘도 왕이라 칭하고 왕이라 칭하고 왕이라 칭해요. 그러면 300개 국가가 있었는데 자 이때부터 우리가 무슨 시대라 불러요? 전국시대인데 이때 키워드가 뭐냐? 낭만주의가 사라지고 따라해볼게요. 무슨 강식이 돼요? 양육강식이 돼요. 이제는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 소리 봐봐. 그래서 300개 국가가 몇 개가 돼요? 7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큼직한 나라 7개가 생기는 거죠. 한번 그려볼게 내가. 자세하진 않지만. 자, 해볼게요 여러분. 요 가운데가 주나라 땅은 무슨 조한이 돼요? 미조한이 되고 가장 서쪽에 나중에 진시황이 등장하는 무슨 나라? 진나라. 그리고 아래가 무슨 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나라? 제나라. 무슨 나라? 연나라예요.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여섯, 7개죠. 이런 애들을 자 따라해볼게요. 전국시대 왕이라고 부르는 무슨 칠흥이 등장했다. 전국 칠흥이 등장했다. 그럼 이때는 무슨 강식이야? 양육강식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무슨 나라가 이제 망한 거야? 주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야. 아까 봐봐 이 친구가 선생님 잠깐 나가 계세요지. 근데 전국시대 뭐야? 수업하는데 갑자기 총으로 팍 나 쏴 죽인 거야. 그래서 내가 단일이야! 라고 여러분 해버리는 게 무슨 시대? 전국시대야. 그러면은 춘추시대의 명칭은 어떻게 온 거예요? 공자의 책이라면 전국시대도 전국이란 책 이름에서 나온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시대 다 합해가지고 무슨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인데 간혹가다 분리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전국시대 여러분 나중에 누가 쓰져요? 진나라가 쓰지니까 갑자기 논리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합종 연횡이라는 게 나와요. 그 합종 연횡은 뭐냐? 진나라가 쓰니까 여섯 나라가 뭉쳐서 싸우자. 여섯 나라가 식물 앞에서 차라리 고개를 숙이자. 그러면 합종 연횡이 나온 건 춘추시대야 전국시대야? 전국시대죠.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진나라. 누구 때문에? 진나라. 그럼 이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금 배우세요. 자, 여러분 춘추 무슨 시대가 됐어요? 전국시대가 됐죠. 그러면 요 춘추는 혼란기지만 무슨 주가 있었어요? 동주가 있었죠.
전국은 아예 무슨 나라가 없는 거야? 주나라가 멸망을 했죠. 그럼 이때는 왕이 아니라 다 뭐라고 불렀어요? 제후라고 불렀죠. 이때 다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때는 춘추 무슨 패가 있었어요? 춘체 5패가 있었고 전국은 무슨 용? 전국 7용이 있었죠. 춘추 시대는 좀 낭만주의였죠. 나라가 300개가 있었는데 무슨 양이라고 불렀어요? 조망 양이라고 불러서 거치나마 동주를 무대했죠. 그런데 이때는 몇 개 국가로 줄어들어요? 7개로 줄어들어 보이죠. 자, 무슨 강식이 돼요? 양육 강식이 되고 나중에 진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진나라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자. 아니다. 같이 한번 대항을 해보자. 무슨 연행이 나오는 거야? 합종 연행이라는 사상이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수능 문제인가? 모의고사 문제에 한 두 번 정도 요거를 구분한 적이 있어. 근데 이거 구분은 거의 안 하잖아, 솔직히. 많은 90%가 구분 안 하거든? 근데 갑자기 구분해버리면 틀릴 수 있어. 어떻게? 춘추시대를 꼭 집어 물어보면서 양육강식 얘기하면 안 되겠죠. 춘추시대는 무슨 양이가 돼야 돼? 조랑양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양육강식과 합종연행이 나오면 어느 시대가 돼야 되려면 무조건 이거는 전국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연도까지 해볼게요. 춘추시대가 BC 177년에서 BC 403년. 그렇죠? 그럼 전국시대는 BC 400... 약간 소리가 아직 안 나와서? 네. 마이크 소리인가? 네. 이거 소리지? 네. 줄일게. 아, 돼요? 네. 됐죠? 재밌는 일이 없니? 자, 그래서 여기서 BC 201년, 221년. 미안해요. 가끔 연도가 바뀌어요. 220. 누구야? 너지? 너 때문에 이거 1,000원 날라갔어.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재미있는 거 해줄게요. 거짓말이에요. 자, 요거만 알면은 지금부터 하는 것만 알면은 무조건 한 문제 맞춰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자, 보자. 자, 천천히. 아, 아껴서 되겠다. 자, 일단은 퉁쳐볼게요. 지금 배울 게 무슨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죠. 요때는 500년간 무슨 기야? 사춘기야? 혼란기야? 여러분 완전히 무슨 기예요? 혼란기죠. 무슨 상이 많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많이 죽였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많이 죽였다. 무슨 상의 시대가 돼요? 하극상의 시대가 되고 뒤로 갈수록 무슨 강식 시대가 돼요? 양육 강식 시대가 되죠. 그럼 물어보자. 그러면 춘추시대 전국시대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춘추시대 각 나라들이요 부자 국가 강한 병사를 추구합니다. 무슨 강병? 부국강병을 추구를 해요. 그러면 부국강병이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여러분 자 능력은 없는데 귀족층을 뽑아야 돼? 능력자를 뽑아야 돼? 능력자야. 야 혼란할수록 능력자 우대를 해요. 평화시대에서는 금수저가 좋죠. 왜?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빠가 장관이거나 재벌이면 그냥 해먹어도 돼. 근데 혼란기에는 망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에는 굉장히 똑똑한 뭐를 등용을 해요? 인재를 많이 등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귀족이 몰락하고 능력 있는 계층인 사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가 뭐야? 선비란 뜻이죠. 선비인데 자 문화, 정치를 공부했으면 무슨 사가 돼요? 문사가 되는 거고 공자, 맹자. 무술을 배웠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사 내지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사, 무사인데 문사 중에 누가 있어? 공자, 맹자, 장자, 노자가 있고 무사 중에 누가 있어요? 선자병법에 선자, 오자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춘추시대 여러분 인재를 등용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무슨 백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제자백가가 엄청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그러면 주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혈연적 분권제도. 무슨 분권? 지방 분권이다 보니까 단백질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야? 지방 세력. 여기 보지 마요. 갑자기 뭐 여기 보고 있어. 지방 세력이 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뭘 하느냐? 요때 여러분 무슨 제가 등장하냐면요. 군현제가 등장해요. 군현제가 뭐냐? 내가 왕이면 이제는 친척이나 부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큰 마을은 군, 작은 마을은 현해가지고 군의 짱을 군수, 혈의 짱을 혈령이야.
이거 두 글자 합쳐봐요. 무슨 명? 수령이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9년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사또를 뭐라 그래요? 수령이라 그러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러면 9년제는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집권이 되는 거예요? 중앙집권이죠.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요. 진시황은 전국제로 9년제를 완성을 한 거고 9년제를 시작한 건 무슨 시대가 되는 거야?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별다른 건 없지만은 니네 그 교재를 보면은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 나열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지금 스토리를 짜줘서 하니까 더 편하지 이게. 자, 해볼게. 춘추 전국시대 남육강식이니까 생존해야 되겠죠. 각국이 부국간병. 인재등용하니까 문사, 무사가 나오면서 제자백가. 그 다음에 강해지려고 무슨 제 시작? 9년제 시작? 중앙집권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춘추시대 때 드디어 청동기가 끝나고 뭐를 사용해요? 철기를 사용해요. 그러면 몇 번 얘기했지만 청동기는 잘 부러지고 비싸죠. 철기는 싸고 잘 안 부러지죠. 그러면 철기로 무슨 기구? 농기구 만드니까 농사가 겁나 잘 되겠죠. 무기도 세지겠죠. 그러면 청동기 때는 군사가 많아봐야 5만, 10만인데 철기가 되니까 100만 대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소 가지고 농사 짓는 걸 뭐라 그래요? 우경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춘추 전국시대 철기와 우경을 시작을 한대요. 그럼 물어보자. 소 한 마리가요. 사람 몇 인분 일할까요? 100명. 한번 찍어봐요. 30명. 30명 또. 3명 또. 결론은 소마다 틀리겠죠. 농담이고 보통 소 한 마리가 사람 20인분 일을 한대. 그럼 여러분 자 어디야? 주나라 때는 토지제도가 무슨 제였어요? 정전제인데 주나라 무슨 동기야? 청동기죠. 청동기 비싸요. 잘 부러지니까 농기구가 아직 나무나 돌이야. 그러면 그 주나라 때는 최소한 20명에서 40명 무슨 가족이 필요해요? 대가족이 필요해요. 그런데 춘추시대 때 열의 한 가구가 우경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20명 필요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해보자. 철기와 우경을 사용하니까 4명에서 6명 대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가족이 돼요? 소가족이 되는 거야. 소가족을 약간 유식한 말로 소가족이 농사를 짓는다. 이거를 10번 무슨 경영이라 불러요? 소농경영이라 불러요. 그럼 재밌게 해보자. 20명이 농사져서 1년에 2천만 원 벌어봐. 그러면 한 명당 연봉이 100만 원밖에 안 되지. 근데 4명이 2천만 원 해봐. 한 명이 500만 원이죠, 여러분. 5배를 잘 사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아버지가 갑자기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우경 사용해가지고 연봉이 2억 5천 돼봐.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소농경영이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나라 때는요, 자 외우지 마세요. 왕토사상이라고 개인의 땅이 없어. 다 왕의 땅이야. 다 왕이 빌려준 거야. 그런데 전쟁 중인데는 급박하죠. 갑자기 각 왕들이 야 소농아 외유 너 소 있지? 소 있어요. 너 소 가지고 못 쓰는 땅을 개간하면 그 땅을 너의 소유로 해주고 5년간 세금 면제해 주겠대. 야 땡큐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소농 가족이 개간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가져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잘 나와요. 토지가 나라께 아니라 개인께 나와요. 이걸 여러분 토지의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사유화야. 이게 이제부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랑 영어를 하면 돼요? 철기 우경으로 20명이 아니라 4명이죠. 소가족. 연애가 개간을 하겠죠. 토지의 사유화야. 그럼 물어보자. 그럼 갑자기 아버지가 연봉이 5천에서 5억이 됐어. 용돈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용돈 올라가겠죠. 누가 제일 좋아요? 엄마. 그죠? 아 좋잖아 솔직히. 그러면 니네 나중에 연애할 때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라 뭐가 좀 들어? 돈 들어. 아니 약간은 필요하지 않냐? 봐봐 우리 여학생 물어볼게. 대학 갔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완벽한데 너무 돈이 없어. 딱 차비만 가져와. 그래서 이제 주로 손잡고 공원 갔고 매일 공원만 계속 걸어. 그러면 솔직히 짜증나잖아. 다른 커플은 막 어디야 영화관도 가서 팝콘도 먹는데 계속 걸어. 그러면 얘가 한마디 하겠지. 오빠 심심해 그럼 어떻게 했어? 그 남자가 뛸까 막 뛰고
오빠 배고파. 그래 물 먹자. 물 먹자. 아니 솔직히 아니 요즘에 보니까 그만 웃어. 얘 소리 방해하지 마. 또 드리가. 야 요즘 고등학생 만나도 한 3, 4만 원 나가지 않나? 내가 계산해봤더니 고등학생이라고 쳐봐 우리가. 그러면 영화관 가도 한 2만 원 들지 영화만. 그 영화만 보진 않잖아. 이게 음식이 더 비싸. 그쵸? 팝콘이나 그런 거 먹고 하면 한 만 원 더 넘을걸? 한 15,000원 들지. 2만 원 들지. 아 2만 원 들어. 팝콘 계속 먹잖아. 그래서 다음날 설사하더라고. 자. 아 진짜 팝콘이 허니버터인가? 아니 허니버터는 괜찮지 않니? 자, 그럼 3만 원이지. 밥 먹잖아. 술은 안 먹다고 쳐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럼 밥도 뭐 좋은 거 먹잖아. 뭐 삼각김밥 자 맛있어. 전주 비빔밥이야. 그러진 않잖아. 그럼 뭐 아니 고등학생이 하루 만나도 6, 7만 원 나와. 네? 하루 맞잖아. 6만 원 나가는 거지. 영화 보고 밥 먹으면 맞잖아. 더치페이도 3, 4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학생들 물어봤더니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돈 10만 원 나간대. 왜냐면 대학생들 술도 먹을 수가 간단하게 먹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 그렇다고 또 안 살릴 수는 없고. 그렇죠? 표정들이 안 살릴 거거든요. 아니 뭐 때가 되네. 하여튼 갑자기 그 배가 고프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토지가 사유화되고 돈이 많으니까 시장을 많이 가겠죠. 시장 가서 뭐 사오는데 맨 처음에는 물물 교환하다가 동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춘추시대 금속인데요. 청동기로 만든 여러 가지 뭐가 쓰입니까? 화폐가 쓰여요. 그래서 이런 엽전 같은 것도 쓰이고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엽전, 포전, 칼처럼 생긴 돈. 무슨 도전? 누군 정도전이 아니라 무슨 도전? 명도전. 무슨 도전? 이렇게 명도전이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데요. 요거만 외우면은 춘추시대는 틀릴 게 없어. 주로 답이 뭐가 나오느냐 이거야. 최초로 철기와 우경을 시작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토지의 사유화. 같이 나오는 거 소농경영. 그 다음에 뭐야? 금속화폐를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춘추시대 혼란스럽긴 하지만요. 소비자가 등장하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건 파는 상인과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 무슨 공업이? 상공업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대상인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래서 오히려 진시황, 한무제만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앞에 방금 제가 그 춘추랑 전국을 나눴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뭐가 더 잘 나와요? 이게 훨씬 더 잘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짜가지고 만들면 좋아. 근데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게 싫으면 자기가 만들면 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결국에는 공부는 그런 것 같아. 누가 반복을 많이 하고 누가 요약을 잘하느냐. 그리고 머릿속에 체계화시킨 다음에 누가 빨리 끄집어내느냐. 그게 공부인 것 같아.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논술보다는 주로 뭐야? 이게 빨리 꺼내서 빨리 풀면 객관식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관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논리를 저술할 때 내 머릿속에 역사, 정치, 경제가 쫙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야지 끄집어 써낼 수가 있는 거잖아. 해볼게요. 자, 춘추전국시대는 혼란기, 하극상이니까 무슨 강병? 도곡강병. 인재를 등용했죠. 무슨 사회가 돼요? 능력사회가 되는 거죠. 누가 몰락해요? 귀족이 몰락하고 사가 등장하죠. 무슨 사? 문사. 무슨 사? 무사. 그러면서 슬슬 이때부터 이제 신분제가 등장해요. 뭐냐? 사. 사 다음에 농 다음에 공, 상. 산호공상 들어본 적 있죠? 제일 높은 게 누구야? 문사, 무사. 두 번째가 항상 정착해 있는 누구야? 농민. 세 번째가 뭐야? 수공. 사농, 공상. 수공업자. 왜 상인이 가장 아래일까? 떠돌아다니니까 세금 납부가 잘 안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산업공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등장한 여러 유명한 백가가 무슨 백가? 제자백가. 그 다음에 중앙집권이 9년제가 완성된 건 진시황. 등장한 건 무슨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뭐를 사용해요? 반도체야 철기야? 철기와 우경. 자, 소가족이야 돼지가족이야? 소농경영. 그 다음에 두 번 해볼게. 토지의 무슨 할? 토지의 사유화.
토지 사유와 금속화폐인데 금속화폐를 바꿔칠 수 있죠. 무슨 화폐로? 청동화폐. 무슨 화폐? 청동화폐. 그리고 뭐가 발달했다? 상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딱 맞추면 되고요. 다 아는 거겠지만 여러분 제자밖에 몇 개 해보자. 유가. 유가라 그러기도 하고 유교라 하기도 하죠. 주로 누가 있어요? 우리 유명하신 무슨 자? 공자. 그 다음에 100년 후에 무슨 자? 맹자. 한참 후에 무슨 자? 순자가 있죠. 그러면 육아의 특징은 뭐를 강조할까? 사랑해야 된다. 예의 발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자가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어지러운 게 아니라 고맙다. 그래도 고맙긴 해. 얘만 웃어주니까. 나가. 자, 그래서 공자는 착함. 인을 강조하죠. 인이랑 비스무리한 게 뭐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인이랑 비슷한 뭐야? 예. 인예를 강조하죠. 여러분 이분들은 굉장히 뭐를 강조해요? 도덕. 그 다음에 뭐부터 강조해요? 효부터 강조하죠. 도덕 플러스 무슨 윤리? 가족 윤리 강조하고 솔직히 중국의 철학 주류가 나중에 뭐가 돼요? 육아가 되잖아. 왜냐? 요 인과 예 플러스 나중에 효를 확장해서 여러분 임금에게 충성해라. 뭐로 바꿔버려요? 충으로 바꿔버리니까 각 왕조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좋으니까 유학이 나중에 국교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은 육아에 좀 반대가 있죠? 완전 반대. 자, 뭐야? 도가. 도가는 누가 여러분 창이면 노자 아시죠? 노자와 장자인데 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유인이죠. 야, 인이고 예고 법이고 그냥 하지 마. 자연스럽게 살아.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 일어나면 농사 짓고 밥 먹고 때 되면 재수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억지로 뭘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 무슨 자연을 강조해요? 무의자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요 무의자연인데 이걸 해볼게. 이분들은 자연스러움이니까 주로 도시보다 농촌을 좋아하겠죠. 농촌 중에서도 산이나 강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농사 짓다가 산에 가서 산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막 자연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도가는 자 중국인들의 자연관의 형성을 주고 그 다음에 주로 산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니까 예술, 그 다음에 미술에 큰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쿵푸 같은 거 알죠? 태극권 같은 거 무술에도 영향을 줘요. 도가가. 그 다음에 가장 빡센 게 있죠. 무슨가? 법가죠. 이 법가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뭐를 기본으로 해요? 성악선을 기본으로 해죠. 그래서 유교처럼 인해봐야 소용이 없다. 진짜 양아치는 좋게 얘기해봐야 더 까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악하니까 자 이거야. 형벌. 잘하면 벌을 주고 법에 의해서 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군주의 권력을 엄청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법가가 좋긴 좋은데 너무 야 이런 식이야. 지각하면 예를 들면 뭐 곤장 500대 뭐 그다음에 수능 문제 하나 틀리면 뭐 십자가에 야 이거 너무하잖아. 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졸면 전기 충격기를 깨우고 아니 그러면은 점수는 오르는데 봐봐. 만약에 막 졸았어. 단어 안 외웠어. 그럼 망치로 손가락 하나씩 막 부러뜨려봐. 그러면은 다들 엄청나게 좋은 대학은 가지만 그러니까 약간 미쳐있겠죠. 이러고 손가락이 없어요. 아니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이 법가를 심하게 하다가 망한 나라가 누구야? 진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가장 효과 좋은 건 뭐야? 법가지. 그쵸? 됐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묵가라는 게 있어요. 묵가를 만든 사람은 묵자인데 이 사람은 겸해야. 겸해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랑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사랑하자. 왜냐? 공자의 인은요 제한돼 있어요. 소인이랑 놀면 안 된다. 제 양아치랑 놀면 안 된다. 이런 약간 제한돼 있거든. 근데 묵자는 그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랑 옆집 아저씨랑 똑같이 대하자. 그 다음에 이 묵자 같은 경우는 그 지배층의 논리가 아니라 서민층의 논리야. 콩 하나가 있으면 나눠 먹자 이거야. 그래서 전쟁을 엄청 반대해요. 전쟁을. 왜?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야? 왕과 귀족이 노비랑 땅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가면 약한 나라 가서 지켜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여러분 유명한 제자백가예요. 근데 중국에도 웃기야.
어떤 중국 학자가 논문을 썼어. 봐라! 이 묵자가 서양에 가서 예수가 묵자를 배운 거래. 그거 보고서 몰라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모르니까. 근데 좀 너무하지 않니?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국뽕이지. 중국뽕. 묵자 공부한 사람이 묵자의 사상이랑 예수님이랑 비슷한 게 있긴 있어. 근데 갑자기 그렇다면은 결국 예수도 묵자의 제자. 이거 참 특이한 교수가 한 건데 좀 심하지. 좀 심하지 여러분. 불교랑의 연관성은 조금 제기된 바는 있어. 불교. 그렇다고 불교도가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사상이라는 게 조금씩 영향을 받잖아. 예를 들면 아까 유대교 그 유일신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이슬람과 기독교로 그런 형태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갑자기 뭐 묵자의 제자였다. 자 볼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재밌지 않나 읽기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가 통일하느냐? 자 BC 221년에 바로 여러분 진나라의 누가 여러분 진시황이 통일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진나라가요 진시황 이전에 뭐를 받아들여요? 법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시황 전에 법가가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앙팡이야 상황이야. 상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부국방종 해가지고 결국 진시황 때 통일을 한 거야. 그러면 진시황은요 따라해볼게요. 최초로 최초로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 그리고 최초로 야 나는 그냥 왕이 아니야. 나는 왕보다 한 단계 위야. 해서 여러분 최초로 자기를 뭐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황제라고 부른 사람이죠. 왜냐? 그 중국에는요 삼황오제라는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 전설상의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뒷자만 따가지고 뭐가 된 거야? 황제가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진나라는 너무 쉬워요. 1분이면 끝나요. 끝났습니다. 해보자. 자, 그러면 진시황의 키워드는 뭐예요? 통일이죠. 해보자. 최초로 전국시대를 전국을 통일했다. 통일한 다음에 모든 지역을 군과 현을 파견했다. 무슨 제를 완성했다? 군현제를 완성했다. 그러므로 그 진시황 때는 완벽한 무슨 집권이 된 거예요? 중앙 집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7개니까 다 문자가 틀렸겠죠. 그러면 진시황은 모두 통일하느냐? 문자도 통일을 합니다. 문자 통일. 그런데 니네 가장 빡치는 거. 고깃집에 갔는데 어디는 1인분에 150g이고 어디는 1인분에 200g이고 어디는 600g이죠. 근데 있어. 그러면 불량령을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진시황은 여러분 바로 무슨령을 통일합니까? 불량령을 통일을 합니다. 또 하나, 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돈이 틀렸겠죠. 자 미국은 달러,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은 무슨 화? 위안화. 일본은 무슨 화? 엔화죠. 그러면 바로 돈도 여러분 화폐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통일하는데 외울게요. 진시황이 이렇게 쬐끄만 엽전을 만드는데 외워야 돼요. 이 엽전을 외울게요. 반량전이라 불러요. 이거 외울게요. 잘 나와요. 진시황이 만든 동전 5번 무슨 전? 반량전. 무슨 전? 반량전. 또 하나 진시황은 뭐도 하느냐? 모든 사상을 법가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법가로 통일하면서 제일 먼저 개겼던 유학을 불태워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학책을 불질르고 유학자를 땅구덩이에 묻어버렸다. 무슨 갱유를 합니까? 분서 갱유를 해서 유학을 많이 탄압을 하죠. 그러면 결국 법가 빼고는 다 용납을 안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분서 갱유는 뭐를 뜻해요? 국가에서 학자들이나 언론을 탄압할 때 무슨 갱유라 불러요? 지금도 분서 갱유라고 부르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야 진시황은 그냥 키워드가 딱 하나죠. 다 뭐로 끝나요? 통일이죠. 또 하나 니네 각 나라마다 도로 폭이 틀렸대. 그럼 어떻게 해요? 수레바퀴가 틀리겠죠. 그래서 진시황은 도로 폭도 정비하고 수레바퀴도 똑같이 통일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유통이라든가 이동이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진시황은 키워드가 통일이구나. 최초의 통일, 최초의 황제, 전국 통일,
군현제로 통일, 문자 통일, 도량령 통일, 화폐 통일인데 무슨 전? 발량전. 무슨 전? 발량전. 그 다음에 법가루 통일, 도로 수레바퀴 통일.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다 쉬운데 이 중에서 조금 외울 것. 무슨 전? 발량전이다. 하나 미리 해줄게. 그 어떻게 나오냐면요. 진시황이랑 나중에 배울 거야. 한 문제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특징. 둘 다 무슨 제를 했다. 군현제, 무슨 제. 군현제. 그쵸? 둘 다 동전을 만들었다. 진시황이 만든 동전을 무슨 전이라 불러요? 발량전. 근데 한 문제가 만든 동전을 무슨 전? 오수전. 또 둘 다 공통점. 누구랑 싸웠다. 흉노랑 싸워서 우세를 정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모의고사에 진시황과 한 문제의 공통점, 군현제, 공통점, 궁전, 반호, 발량전, 오수전, 공통점, 흉노랑 싸워서 이겼다. 요 세 가지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사 하신 분은 아마 굉장히 맞추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놓고 그러면 지금 내가 무조건 암기야 아니면 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죠. 근데 잠깐만. 내가 역사를 가리키지만 교과서에 써있는 게 다 진짜는 아니지. 왜냐? 계속 학설이 바뀌어. 바뀌는데 그나마 교과서에 있는 학설은 주류 학설이긴 한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얘기해 줄게요. 진시황이 분서갱유한 건 많은데 유학을 탄압한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전국에 있는 유학책을 수집해서 편집했다는 설도 있어. 예를 들면은 이거야. 혼란기 때는 법가가 좋은데 진시황의 큰아들은 유학을 가리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학책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불지는 게 누구냐? 항우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항우가 그 진나라의 수도가 함양이거든. 센양이라고. 거기를 정복한 다음에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린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전국에서 모아놓은 유학책까지 다 불태웠다라고 얘기하는 중국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분서갱유 했다고 하는데 뭐 수만 명을 죽인 게 아니라 한 20명 죽였어. 내가 알기로는 그 책에 써있기로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괜히 분서갱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막 수만 명 막 그런 거로처럼 여겨지잖아. 근데 실제로는 내가 얘네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알죠? 걔가 로마에 불지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그리스도교 많이 죽였다 그러잖아. 실제로 한 40명인가 죽였대. 근데 영화에서는 막 몇만 명 죽인 것처럼 나오잖아. 예를 들면. 그리고 너네 그거 알아요? 산삼, 아시 산삼. 산삼 100년 된 게 얼마나 할까? 봤어. 150년 된 거 얼마나 할까? 크기가. 새끼손가락 말이에요. 봐봐, 해볼게. 산삼이 요만하고 뿌리, 그 뭐야? 입이 이만해. 근데 옛날 20년 전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알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효과 때문에 산삼을 이렇게 올려서 으아 산삼!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산삼이 이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는 뭐냐? 미국에 산삼이 있거든요. 크기가 이만해요. 진짜요. 미국은 다 커. 그래서 옛날 사기꾼들이 미국의 산삼을 보여준 거야. 다 그걸 산 거야. 근데 영양가가 없대. 그냥 무래, 무. 근데 어떤 신만이 분이 산삼 보이시면 장난가냐고. 콩나물이냐고. 그래서 이제 산삼 먹어봤어요? 왜 먹었어, 산삼을? 고3 때 수능 산삼 먹어. 너는? 뭐 먹어봤어? 특이한 약. 애기는? 응. 산삼 먹어본 사람? 요. 아버지가 키운 거야? 미국 가셔가지고. 인디아를 헐면서 지금 막. 잘 안 됐어요. 여기까지 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중국사 하, 은, 주 배웠죠? 몇 가지가 무슨 동기? 청동기. 그 다음에 오늘 시컷 뭐 배웠어요? 춘추 무슨 시대? 전국시대. 그 다음에 누구 배웠어요, 여러분? 진나라 진시황 배웠죠. 그런데 진시황이 다 잘했는데 하나 골치를 썩어요. 갑자기 여러분 여기에 유목민족인 무슨 족이 등장해요? 흉노족이 등장을 해요. 얘네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거의 몽골족이야. 얘네가 말 타고 덤비니까 진시황이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간신히 약간 몰아낸 다음에 얘 흉노족을 막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진시황이 그 유명한 여러분 지금도 있는 무슨 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진시황도 여러분 충노를 맨 처음에 약간 이기긴 했지만 계속 못 이기니까 아예 뭐를 싸버린 거야. 막아버리려고. 장성을 싸버린 거야. 그리고 남하 정책을 해서 여러분 얘네 혹시 홍콩 아시죠? 홍콩이 이게 홍콩이면 홍콩 바로 앞에 여러분 꽝주, 꽝둥이라고 불러요. 무슨 둥? 꽝둥이야. 이게 원래 베트남 거였어. 실제로. 베트남 건데 진시황 때 어딜 먹어요? 꽝둥을 점령을 한 거야. 그래서 니네 중국말이 되게 틀린 거 알아요? 경상도랑 전라도랑 틀리죠? 그러면 여기 무슨 징이야? 베이징이야? 베이징이야? 베이징이고 이 광둥이 홍콩이거든? 해볼게. 이 베이징 언어가 쎄. 니어 사스 막 그래. 니허 그러는데 이 광둥은 아니 나도 몰랐는데 대만이 광둥어에 비슷해. 그러면은 얘네 무협영화 보면 말이 세잖아. 니허 그러는데 그 흡연실에 앉아있는데 아저씨 말이 약간 늘어져. 주성치 영화 알죠? 본적 주성치 아는 사람? 알기는. 주성치 아버지가 주성치.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쭉 나가겠습니다. 자 끝.